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장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네, 물론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게 곧 구속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민주당의 방탄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지키려던 그 방탄이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의원들을 압박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방탄이 결국은 뚫렸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왜 찬성표를 던졌을까? 한마디로 이재명과 함께 침몰할 수는 없다. 민주당 의원 적어도 29명이 반란표를 던진 이유는 함께 침몰할 수는 없다였습니다. 자, 어제 현장에서 이 상황 계속 취재했던 최지원 기자, 표결 결과 좀 정리를 해보고 막판에는 실랑이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그 개표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체 295표 가운데 가결이 149표였고요. 부결이 136표, 기권이 6표, 또 무효가 4표였습니다. 예. 가결 정속주는 아시는 대로 이 과반인 148표였는데 한 표 차로 가결이 이루어진 거죠. 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 출장 간 박진 장관 또 구속 수감 중인 상태인 윤관석 의원을 뺀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110명, 또 정의당, 시대전환, 한국의 희망, 또 여권 소속의 무소속 의원 2명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감안한다면 이게 120표가 됩니다. 120표.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제 149표에서 120표를 뺀 나머지 29표의 이탈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 무효도 아니다. 그 가짜를 또 거기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다고요? 2표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에다가 이제 옆에 점을 찍어서 이게 표기가 맞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예, 지금 저 상황이거든요. 계속 이게 무효잖아. 아니에요. 이건 가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그라미 표시 지금 멀리서 보이는데 네. 가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맞느냐 아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논란은 이제 논란이라 할 것은 이제 저게 이제 간표 위원들이 들어가서 위원들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49표라는 숫자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니까 양금희 의원이나 다른 이제 국힘 의원들이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미리 이제 여당 의원들에게 가결이 됐다 이런 뜻을 사전에 먼저 알린다거나 손가락으로 149 이렇게 숫자를 그려서 의원들에게 전파를 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149 나왔어. 이런 얘기를 했군요, 미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 좌석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 모습이었고 의원들의 항의도 있었고요. 이 무효표 해석을 놓고도 이제 의장까지 동원돼서 한동안 이제 설전이 벌어지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2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효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바로 이 가결이 확정되는 순간 양측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욕설도 나오고요. 어느 분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팽겨치기도 했습니다. 야, 저 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특히 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이제 반발 모습이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종이를 내려친다거나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이런 비언어적, 언어적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너네가 인간이냐 이런 취지의 이제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나왔었는데 예. 반면에 이제 여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제 양측의 대치가 더 크게 부각이 됐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대로 방청석에 이제 강성 지지층,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와 있었는데 저 방청석에도 참 있었더라고요. 예, 일반 방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일반 지지자들이 와 있었는데 아유, 저분 소리치네. 예, 울면서 저렇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저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도 수천 명의 이른바 친명 개혁의 딸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 한번 화면 보시죠. 지금 같은 시가 이 가결이 됐음을 뭐 알려지니까 자 이분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여의도 저게 이제 출입구거든요. 저쪽에서는 이제 이게 여의도 쪽입니다만 1번 출입구나 6번 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철조망을 다 부수고 그러다가 심각한 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탈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른 이탈표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난번 체포안 표결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차 때보다 찬성이 한 1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는 1명 줄었는데 단순 계산해 보면 기권과 무효표가 결국 찬성표로 갔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2월 27일에 보면은 찬성 139에 기권 9, 무효 11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권 무효 합쳐서 10표란 말이죠. 그럼 예. 그 10표 차이가 찬성표로 가면 딱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와 이번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의사표시 자체가 기권 무효에서 찬성으로 넘어간 거지 어쨌든 민주당 계열 한 160, 170 정도 되는 분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 해당하는 40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분들로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찬성표를 10명이 더 갔다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표결 직전에 본인의 의사표시, 즉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부결해달라는 호소 이것이 많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뭐 저는 충격적이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저렇게 상심하고 분노하신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어루만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표결을 분석해 보면은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돌아서고 굳어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가하기를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보복 수사, 정치 탄압이다 다 이렇게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뭐 반반 정도 반신반의하는 정도였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 예를 들어서 돈봉투, 김남국, 그다음에 쇄신이 그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 팬덤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어떻게 방치한 듯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SNS를 통해서 본인이 누차례 이제 천명해 왔던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당당하게 임하겠다. 100번을 부르면 100번이라도 다 가겠다 하는 이런 말을 스스로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 이제 의원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 그래서 돌아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자, 그런가 하면 본회의장에 올라선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 사실을 예시하면서 조작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제시했던 저 혐의는 앞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가 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렇게 공개된 내용 중에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띄셨습니까? 사실 증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것만 언급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많은데 한 가지씩만 꼽아보자면 예. 일단 백현동에 대해서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생각보다 자백을 굉장히 많이 했다. 내가 시행사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재명 지사에게 청탁을 했다라고까지 자백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 첫 번째, 김인섭의 자백 내용이 예상보다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쌍방울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랬는데 공문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너무 많다. 결재를 했는데 일단 이화영 씨가 뭘 했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같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만났던 거에 대해서 예, 바로 이제 저런 거에 사진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진이 있는데 출장을 갈 때 저런 거 하려고 출장 가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재를 해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출장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걸 봤어요 또. 우리는 모르고 클릭만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게 확인이 공문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증거로 확보가 됐습니다. 과거 그 누명을 썼다. 검사 사칭은 누명이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걸 위증교사한 녹취가 나왔다. 그렇죠. 현대 증거의 왕은 핸드폰. 거기에서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오면 사실 거의 증거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정근 녹취록이 나오니까 조작 이러다가 윤관석 의원도 법정 가니까 시인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뭐 육성이 다 녹음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문구들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거의 웬만큼 확인이 됐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방어 논리 세우는 것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증거기 때문에 이재명 그 대표께서는 아마 이거를 수사받으면서 제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도 가장 찌질하게 지는 게 반칙하고서 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 부결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린 게 너무 이게 정치인으로서 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풀린 게 증거를 이렇게 제시받으니까 아 이거는 증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 안 되겠다. 단식 플러스 정치적인 내용으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그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좌절되고 나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설 자리도 없게 된 건데 증거가 그만큼 탄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막판에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의원들한테 부결을 호소했던 이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고 보니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바깥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내용을 봤더니 야 이거 진짜 영장실질심사 가면은 내가 불리하겠는데라는 판단을 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흔히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알잖아요.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잖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이잖아요. 와 여기까지 아는구나 이 증거까지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고 나면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그림을 딱 그릴 수가 있거든요. 조서에 서명 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고 나와가지고 증거 없다 그러고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은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쪽 민주당 측에서는 증거가 전혀 없다, 조작이다. 그리고 그게 무슨 증거냐? 아니, 운전면허증에 도장 그 사인 직인 찍혀 있다고 이 사람들 다 알아서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직인이나 클릭 자체만으로도 내가 그 사실을 다 알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계속 분석이 될 테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요. 어제 막 쭉 읽어갔잖아요. 몇 페이지 되는 것만 이렇게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생방송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본회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격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렇게요.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야, 저게 대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 영상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김진표 의장이 저렇게 소리 지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의장석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양이원영 의원 자리거든요. 예, 저도 그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양효원형 목소리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서 했거든요. 예, 물리적 거리도 제일 가까운데 소리도 제일 많이 지르셔가지고 아마 김진표 의장이 마지막에 저렇게 제발 소리 지르지 말아라 이런 부탁까지 했는데 예. 어제 저 상황이 가결이 그 체포동의안 설명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다. 대장동 미래 사건부터 오늘 사건까지 구속된 자가 21명이나 된다. 15분간 지금 보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까 야당에서는 여기가 법정이냐, 피의 사실 공표냐 이러면서 야유를 퍼부어서 설명 자체가 중단이 됐고요. 예. 보신 대로 김 의장이 나서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을 향해서 5분이 지났다.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지르기까지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얘기하세요. 뭐가 피의 사실 공표냐 이러면서 공중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예.